이번 하노이 회담 결렬은 마치 네. 환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을 내렸어요. 예. 또 어떤 점에서 본다면은 이 북한 핵 문제가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핵심 사안입니다. 이 30년의 핵심 사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핵 문제가 89년 9월에 프랑스 인공위성 스파2가 영변 핵시설을 촬영함으로부터 공개화되면서 본격화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91년도 12월 31일에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죠. 바로 그 91년 그 11월에 한반도 전술 핵무기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이 분위기 속에서 92년도 핵 사찰을 요구받았고요. 그때 북한이 90g 플루토늄 추출을 신고하면서 미국과 큰 견해차가 났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해서 사찰을 요구했고, 그 93년 NPT 탈퇴가 됨으로써 1차 핵위기가 나왔고, 그래서 수차례 핵위기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사이에 이 90g의 플루토늄이라고 시작된 의혹이 이제 6차 핵실험을 해서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됐어요. 그러나 이번에 다시 30년 만에 아주 극적으로 이 협상이 결렬되고 깨졌어요. 여기는 역시 영변 플러스 알파라는 문제가 부각이 됐죠. 이 알파가 폼페이오 장관 이야기처럼 대규모적이고 이거를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이 의혹 시설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본다면 30년 동안 북한의 이 핵 프로그램 이 드라이버가 엄청난 핵 역량으로 핵 역량 갖춘 국가로 나타났고, 미국과 그야말로 핵 군축 협상이거든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서 핵 보유를 전제로 경제 발전 전략을 탁 챙길 수 있는 이 순간에 다시 와르르 무너지고만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알파의 의혹의 실체가 크다라고 미국은 본 것이고, 북한은 이것이 미국이 모를 것이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른 척하고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전략에서 접근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30여 년 전에 나왔던 의혹, 불신, 그리고 이러한 숨바꼭질 행태가 다시 한번 대규모로 나타나면서 판이 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번 협상이 잘 됐더라면 북한으로서는 그야말로 신세계가 전개되는데 그 신세계의 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죠. 저는 이것이 어쨌든 북한 핵 전략의 실패라고 봅니다. 또 북한의 실책이라고 봐요. 이 결과 북한은 지금부터 이 핵 전략 실패에 대한 체제 여부의 내상이 클 겁니다. 이 내상이 점차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협상 결렬 이후에 북한의 어떤 이 불신 행동이 다시 미국에 이 거부 반응을 주면서 미국을 지금 대동단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지네요. 그러나 그 후에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돌아가서 볼턴이 얘기한 이런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얘기됐고, 또 끝난 다음에 어떤 문서로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또 새롭게 발견된 이러한 의혹시설, 거기다가 WMD라고 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까지 폐기를 요청했다라고 볼턴이 후속담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은 미국으로서는 어떤 최대 강령 행태로서 요청을 했지만도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미 의혹 시설, 미 확인 시설, 이것이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이 알파가 어떤 북한 측으로서 또 미국이 모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당혹했을 것이다. 트럼프 이야기죠. 이
어떤 실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협상에서 큰 어떤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5개가 사실 민생경제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르용호 외상이 그 정도는 해제해달라라는 요청이죠. 이것을 트럼프의 표현에 하면은 거의 전면 해제다. 이렇게 서로 견해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르용호 입장에서는 부분 해제고 일부 해제였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 부분에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요 5개. 2016년, 2017년 동안 이루어진 경제 제재 부분이죠.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제재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도 한 2년 동안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재의 이 어떤 규모 일부 해제냐 혹은 전면 해제냐 하는 것은 각자 입장에서는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제재의 실효성의 문제에서는 경제 부분 아니냐. 그 외에 군사 부분의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지금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제재의 전체에 제재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죠. 예. 견해차가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6차 핵실험을 거치는 동안 북한의 어떤 핵은 사실상의 어떤 이 군사 전략 무기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죠. 파키스탄도 6번 핵실험을 짧은 시간에 한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북한은 5차 핵실험 정도에서는 수소폭탄 정도의 위력이 아니냐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ICBM까지 투발수단까지 합체가 된다 할 경우에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인 것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것이 전략 배치가 되어 있나 실전 배치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으로서는 아주 중차대한 위협 사안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금방 쭉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영변 플러스 알파 이게 그 영변 외 핵시설. 예. 인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핵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우라늄 그 고농축 우라늄 핵시설이라고 보죠. 그것이 지하에 숨겨져 있고 이것은 그 전기를 많이 쓴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이 외부에서 플루토늄 그 재처리하고 달리 잘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그러나 최근에 미국에서는 인공위성의 전략 자산을 아주 충분히 가동해서 이 지역을 탐지해냈다라고 언론에 좀 나오고 있죠. 요게 영변 이 북서쪽의 분강 지역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분강이라는 행정구역 지하에 대규모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라고 보고 이것이 미국이 탐지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을 미국이 들이밀었던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것을 미국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당황했다라는 이런 지적들도 있죠. 이것이 트럼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신년사에 밝힌 이 새로운 길 이것을 어떤 전략으로 혹은 대응으로 나올 것인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이 다수 견해로서는 현재 당장은 이 새로운 길에 대한 이 선택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막 그럼에도 돌아가서 당장 동창리 그 미사일 기지를 다시 복구한다거나 또는 아직도 영변에서 핵활동을 오히려 노출시킨다거나 함으로써 미국의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당장 실행 조치로 옮겨진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고뇌가 많을 겁니다. 또 새로운 길이라고 할 때는 북중 관계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 결렬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 핵 문제에서 거의 소극적으로 발을 빼는 듯한 모습입니다. 북한의 핵 실체가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북한을 두둔하기에도 상당히 좀 명분이 약해요. 이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 실체 파악의 문제를 미국이 계속 부각시키기 때문에 협상을 하라 또는 미국의 양보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이런 국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한 이 제재 국면의 이완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남북 경협 또는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이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아주 강경 분위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현재로서는 새로운 길의 뚜렷한 이런 대한 모색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조금 불합리하게 또는 상당히 충동적인 어떤 선택지를 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는 없지요. 그런 속에서 이 지금 핵 협상 실패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대체 시간이 걸리면 다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 기대, 제재가 풀리고 경제가 풀림으로써 올해부터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절망, 실망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지금 기대감 한껏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장거리 철도 여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과 세계 모든 언론의 주목을 한몫에 받겠다는 것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상당한 낙관과 확신 속에서 출발한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주민들의 이 실망과 어떤 이 좌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또 여기다가 통치 세력도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내부의 어떤 이 자신감 상실 또는 상호 책임 전가의 문제 이런 것을 최고 통치층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점에서 북한 내부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딜레마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결렬의 원인을 저는 두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구조적 환경적 요인이 있어요. 8개월 동안 상황이 변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이 상황이 변한 것은 북한 핵 실체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를 중심으로 핵 실체에 대해서 미국이 보다 더 충분히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았다라는 것과 또 미국 국내 정치가 변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가 지난 1차 정상회담처럼 그런 정도의 합의문을 가지고 미국이 환영하거나 박수 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더 위기에 몰리죠. 이러한 두 변수가 트럼프를 하여금 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또는 성과 없이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이런 압박 요인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조적인 행태가 있었다고 보고 요 8개월 동안의 미국이 정보자산을 동원한 실체 파악과 미국 국내 전체 역학의 변화가 트럼프에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평양 전략팀이 충분히 읽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카드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상황 관리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이 좀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이 숨겨놓은 이런 핵시설을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트럼프가 알파 형태로 들이밀린다라고 하는 데에서 대응이 또는 예상을 못했거나 또는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고 봐져요. 그런 트럼프 그분도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8달 동안의 변화 상황에 대한 미국 내부의 구조적 변화가 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 이런 것에 대한 평양 측의 대응이 좀 약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양 측의 전략적 어떤 저는 하노이 참사라고 보겠어요. 이러한 하노이 참사는 평양 전략팀의 어떤 대응 역량의 좀 한계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8개월 동안 트럼프는 충분히 학습이 되었어요. 트럼프를 학습시킨 것은 정치권, 야당, 그리고 주로 언론, 그리고 또 미국의 정보기관의 보고서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이 북핵 실체에 대한 또 북핵 대응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 이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 북한 8달 동안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 수령이 트럼프에게 보낸 러브레터, 그 러브레터가 트럼프가 트위터로 아주 립서비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데 대한 자기 과신, 자기 확신. 그래서 내가 이러한 트럼프와 1대1 협상에서 충분히 내가 내밀 수 있는 요구 조건, 즉 조그만 양보에 많은 미국의 어떤 대가 상응 조치를 바라는 요 구도에 대한 이 김정은 자신의 어떤 확신, 과신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본다면은 전략팀 우리 용어가 팀장이 되는 많지도 않은 이 전략팀이 김정은 수령의 이러한 확신, 과신을 설득한다거나 또는 충분히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 볼턴이 판을 깬 주역이 있다고 보기에는 곤란합니다. 이미 이러한 데 대한 보감이라 그럴까 혹은 시나리오는 트럼프에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트럼프, 폼페이오, 볼턴의 이러한 전략회의 내지 어떤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볼턴이 그러한 악역은 트럼프의 용인 또는 트럼프의 충분한 어떤 협의하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볼턴이 돌출적으로 그 장면에서 강경한 이러한 입장 혹은 강경한 문건을 내놓아서 판이 깨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곤란하고 그런 점에서 이 회의에 이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또는 보관이 트럼프에게 있었고 그 역할을 그 미션을 볼턴이 했다 이렇게 봐지죠. 또 3일 후에 볼턴이 언론 회견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뒷이야기 입을 열게 되는데요. 뭐 그런 것도 트럼프의 어떤 인식 내는 또는 동의의 범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면은 폼페이오 장관도 강경 조치에 대한 언급을 이제 점차 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도 이 사람이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미국 전체의 어떤 기류의 흐름도 읽고 또는 요 핵협상 구도에서 자기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전치를 해내야 다음 정치적인 승부를 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팀들이 이번에 협상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빅딜 아니면 노딜 이 두 입장에서 왔다고 봐야죠. 예, 스몰딜은 실무 협상에서 대체로 봤을 때 스몰딜로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스몰딜을 했다면 북한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읽고 있었다고 봐지죠. 그런 점에서 미국의 승리는 빅딜 아니면은 예스 아니면 노. 그렇지 않으면은 판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 이 트럼프의 입장은 이런 그 군사 안보 전략 플러스에다가 트럼프 개인의 비즈니스적 이런 성격도 많이 나타났어요. 협상이랑 하면 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사꾼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리고 다음에 더 판을 키우고 또는 다음에 더 반값으로 후리치고 이러한 것이 또 트럼프의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뭐 이런 것이 매치가 되었다 이렇게 봐야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정부, 아까 북한의 핵 전략 실패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말하면은 그 북핵에서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북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운전자론까지도 이야기하고 중재자 이런 이야기도 문재인 대통령 역할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이 북핵에 대한 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전략에 상당한 좀 이렇게 그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 우리 정부가 가장 충격과 당혹감 속에 쌓여 있다고 보죠. 사실 그날 그 오찬이 결렬되는 그 20분 전까지 우리 정부는 합의문이 나오게 될 때 거기에 따른 우리 환영 이 입장을 보이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당혹했다고 보고 현재 상태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결렬이니까
플랜 B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선 제재 완화 후 실효적 비핵화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우선 북한에게 제재 완화를 해주면은 비핵화에 보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좀 미국하고 다른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좀 선의의 어떤 접근법을 적용하고 싶었다고 봐지죠. 그러나 이것이 이 동맹국가의 전략하고 안 맞았고, 특히 이 북한의 핵실체에 대해서 미국과 충분한 견해가 있었다고 봐지지는 않아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미국이 북한 핵실체에 대한 새로운 어떤 그 포착이라 그럴까요? 또 우려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져 갔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의 충분한 감지라 그럴까 공감대가 조금 덜했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 동맹 관계에서는 보다 더 정보를 공유하고 또는 전략적 목표에 서로 충분히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상당히 아쉽고요. 또 이 결렬 이후에 우리 정부의 어떤 입장이 미국 조야와 미국 언론에서도 상당히 동의를 하지 못하는 이런 입장들을 나오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작년에 우리 문 대통령이 아셈 또는 아펙에 서 우리가 선 대북 제재 해제를 많이 호소했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미국 조야와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우리에게 의혹과 혹은 썩 기분 좋지 않은 이런 입장들을 보였습니다. 요번에 이제 미국 주로 언론들이 우리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거북스러운 또는 상당히 약간의 비판적인 이런 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좀 신중하게 좀 경청하고 또 어떤 재점검을 해야 할 이럴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 포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 이번에 그래서 비핵화 개념을 정의하자는 게 그런 이야기고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아닙니까? 이것이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북한 비핵화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말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1차적으로는 북한이 앞으로 더 핵을 만들 수 있는 미래 핵, 영변 핵시설이라든지 핵 활동을 동결하고 또는 핵시설을 해체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상응 조치를 많이 얻겠다는 것이고요. 또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 폭탄, 핵 물질, 핵과학자가 한 2,200, 핵과학 기술자가 한 2,200여 명으로 봅니다. 이 전체가 다 해결이 되어야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북한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또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자산 전개 이 모든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겠죠. 또 이것은 또 한국과 미국이 상상하기가 좀 힘든 현실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북한이 볼 때는 완벽한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그 비핵지대화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인식 갭이 있습니다. 인식 갭이. 그럼 인류 사회에서 뭐 동북아의 비핵지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 시간의 문제라든지 또는 미국의 전략 또는 한국의 여러 가지 국제정치적 입장 이런 게 볼 때는 쉽지 않은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다
아니면은 이 부분 비핵화다 하는 것에 대한 논쟁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무기가 동아시아의 어떤 이 위협과 또는 갈등의 핵이 되는 상황은 좀 통제돼야 된다. 이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통제 상황이 상당한 시간이 가물해서 좀 안정화되고 그런 사이에 북한의 계획 개방이 나오고 북한의 체제도 진화되면서 정상국가로 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은 수용하기 힘들고 먼저 또는 북한의 계획 개방과 북한의 체제의 변화가 되어야 북한의 어떤 이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논쟁적인 이런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서로가 그 all와 nothing 이 두 개의 갈등적인 사안 선비핵화라 아니라 이 제재 해제하면 비핵화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러한 이 논쟁이 평행선을 끊는 것보다는 제재 해제도 중요하고 또 비핵화도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좀 실질적이고 조금은 신뢰할 만한 이런 정도의 한 발짝 더 나와주는 비핵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런 점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그 동창리 미사일 설치대 정도 또는 영변 오래된 낡은 핵시설의 폐기 정도 가지고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데서 논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한보 내지 한보 더 나와준다는 것이 현실적이죠. 어떤 면에 이게 뭐 이렇게 속인다든지 사기친다든지 뭐 그런 문제는 뭐 봐서는 안 되겠네요.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초창기에 시작되었을 때 89년도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그때 NPT 가입했는데 비밀리에 영변 핵공장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상업위성이 체크했다면 사실 그 전에 미국 군사위성도 체크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추출했느냐 하는 데서 말이 다르고 또 사찰을 받아라 못 받겠다 이런 데서 위기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말한 거하고 또 미국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파악한 거하고 큰 갭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한 것을 몇 번 해오고 지금도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 미국이 이 정도만 알 것이다. 그래 알고 있는 중에서 내가 일부를 내놓겠다 했지만 미국은 아니야 너는 지금 딴 데 더 현대화된 공장을 짓고 있고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는 제재를 일부 푸느냐 전면적으로 푸느냐 하는 논의 구도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 속에 있는 실체를 신고하라. 이 의혹 시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라. 이것이 이 협상의 구도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3차 협상에 가기까지에는 실무선에서 이제는 제재의 폭이 아니고 이 의혹 시설 또는 미국으로서는 속이고 있다라는 데 대한 실체의 논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협상 틀 구조가 바뀌었어요. 북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이런 구도로 갔고 이럴 경우는 협상에서는 의혹시설, 실체 파악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 이 알파에 대한 실체에 대한 논의이기 때문에 미국이 갑이 되고 북한이 을이 되는 이런 협상 틀로 갑니다. 이전에 보면은 뭐 성전국처럼 행세한다 이래가지고 반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그 부분들을 그게 나름대로 받아들이기에도 시간이 걸리겠네요. 또 그런 점에서 미국도 이 협상을 서두를 필요는 없죠. 아마 이미 이것은 관전자의 눈 속에 협상 틀의 구도가 이제는 제재의 폭이 아니고 이 실체에 대한 해명이고 이 실체를 북한이 인정하느냐 미국이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추궁하느냐 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미국은 서두를 것 없고 네가 그러한 실체를 어느 정도 인정할 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입장이죠. 사실 우리가 이 북핵 실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스몰 딜을 했을 경우에 어느 날 미래에 그 감당할 수 없는 후과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북한 핵 실체를 더 밝히고 검증을 요구한다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혹은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이 남북의 어떤 참된 어떤 교류 협력을 통한 번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핵 문제에 대한 적정한 상태의 어떤 통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문제의 해결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 입구에서 국제사회와 또 우리도 신뢰할 만한 어떤 첫걸음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으로 이번 협상의 결렬이 그런 미래를 보량한다면 굳이 나쁘게 볼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의 모두가 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핵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은 그런 평화 구조에서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전망을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야 정치세력에는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일단 북한이 핵을 보유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 핵에 대한 북한의 어떤 강박관념 혹은 집착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여야 할 것 없이 북한과의 대화와 화해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이 지금 체제 위기라는 것 때문에 이 핵에 대한 집착, 강박관념이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이런 수준입니다. 이것이 조금 다운이 되고 이것이 조금 누그러뜨려지면서 핵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북한의 미래와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설득하고 많이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또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